이제 6-2 NPR equal n-1pr 더하기 r의 n-1p r-1이 됨을 증명하여라.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을 변형시켜서 왼쪽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여기서 했었던 이 정이 있잖아요. 그렇지? NPR은 n-r 팩분의 n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자, 좌변은 n-1pr에다가 더하기 r 곱하기 n-1p r-1이잖아요. 그치? 맞네요. 자, 잘 봐. 요거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가끔가다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연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앞에 거가 위에 오는 거야. 이렇게 앞에 거가 위에 오는 거고 밑에는 위에서 요거 뺀 게 오는 거야. n-1에서 r을 뺀 게 오는데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상한 표현인데 r이 먼저 오게 써주는 게 정상이야. -r, -1 이렇게 숫자를 맨 뒤로 가게 더하기 r 곱하기 여기 위에 뭐가 온다고? 앞에 게 오는 거야. 앞에 게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오는 거고 자 밑에는 앞에 것에서 뒤에 걸 빼는 게 오는 거야. 뭐가 될까? n-에서 r-1을 빼면 n-r이 n-1에서 r-1을 빼면 여기 1은 없어져가지고 n-r이 된다. 그래서 n-r이 되신다. n-r 오케이? 이따 적으면 돼요. 선생님이 적을 시간 줄게요. 이거 먼저 보세요. 자, 잘 봐. 여기 n-에서 1 뺀 거야. 여기 n-r이야. 누가 커? 오른쪽. 얘가 크지, 그치? 얘가 커. 예를 들어서 통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다가 숫자를 곱해주는 거야. 여기가 숫자가 더 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왼쪽은 7팩이고 오른쪽은 8팩이라고. 그러면 이걸 통분하려면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8을 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8 곱하기 7팩을 하면 뭐가 되니까? 8팩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n-r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요. n-r을 곱해줘요. 이렇게. n-r 곱하기 n-1팩이 되고 여기 분모는 뭐가 된다? n-r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n-r팩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r에다가 n-1의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럼 이렇게 놓고 봤더니 분자가 공통인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그래서 묶어냅니다. 그래서 n-r의 팩토리얼에 여기는 n-1로 이 n-1 팩토리얼로 묶어내면 여기 뭐 남아? n-r이지. 여기 뭐 남아? 더하기 지워지네. 그러면 n 곱하기 n-1팩은 몇이 된다고? n-r 팩분의 여기 뭐가 된다고? n 팩토리얼이 된다.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n팩이 된다. 선생님 이거는 얘인데요. npr 이게 좌변이다. 좌변. 그럼 우변이죠. 우변. 그러므로 좌변과 우변은 같다. 바뀌었잖아. 선생님 잘못 말했잖아. 여기가 우변이잖아. 여기가 좌변이잖아. 우변. 미안. 정신 놓고 있구나. 니네. 왼쪽 오른쪽 모르면 어떡해. 그러므로 우변하고 좌변은 같다. 증명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증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두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일 때는 둘 중 하나를 써야 돼.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변형돼가지고 오른쪽과 똑같다. 오케이?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변형되면 왼쪽. 이런 논리를 가야지. 좌변을 변형해보면 이거고 우변을 변형해보는데 같네? 그러면 같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직접 할 수 있을 필요는 없고 뭐 이런데 빵꾸 뚫었을 때 이런데 네모칸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이해도만 있으면
중요한 건 뭐 통분을 이거 통분을 한다. 통분. 예를 들어 그럼 5팩하고 7팩이 있어 이렇게. 요거 통분하면은 어디다 뭘 곱해주면 된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6하고 7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7팩으로 통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문제집이 있으니까 복습하면서 숙제하면서 복습하도록 하고요. 넘어갑니다. 대표 유형치. 아직 안 되었어? 적어. 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 보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지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다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오늘 어디까지 하냐고? 오늘 뭐 최대한 많이 해야죠. 일단은 끝났다. 끝나겠네. 일단은 끝났네. 일단은 끝나면 더 얼마 안 남았잖아. 끝나고 끝나냐? 글쎄. 좋죠. 30분 나와서 바로 끝내. 얘들아 왜 끝냈을 것 같아. 바로 끝내. 다 끝나요. 충분히 다 30분 끝나요. 나왔어. 30분 나와 다 끝내. 다음 단원이 본격적으로 순열이고요. 오늘 뭐 이건 뭐 그냥 맛보기죠, 맛보기. 이게 다 중학교 때 하던 거 아니야. 대표형 7. 6명이 있다. 1번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답은 6팩 이렇게 쓰시면 돼요. 6팩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 720인데 720이라고 안 써도 크게 문제 없어요. 오케이? 2번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수능이나 또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방법의 수 하면은 당연히 숫자로 답을 써줘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본다. 단답형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님 6팩이라 720을 6팩이라고 써도 되나요? 숫자로 안 풀어도 되냐고 물어봐야 돼. 재수없으면 4자리까지 나오거든요. 1000몇백, 3000몇백 이런 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이제 자칫 곱하기를 잘못해서 틀려버릴 수도 있거든. 2번이 답이 뭐야? 6명이 4명 뽑는 거니까 6P4야. 6P4. 근데 계산을 하면 이게 360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숫자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뭐 300 이렇게 쓰면은 다 틀리잖아.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 가급적이면 계산을 안 하는 게 좋다. 3번 6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 너네는 반장이 없지 않나? 회장까지. 반회장, 반부회장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옛날 말이에요. 이건 반장, 이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다 할 수 있죠. 반장, 부반장, 선생님 시대 때 용어죠. 반장, 반의 회장, 반장이라 그래. 부반장. 이렇게. 반장, 부반장은 직책이 틀리죠. 오케이? 직책이 틀리면 순열이야. 오케이? 자, 대표 2명 나와. 이렇게 해보죠. 대표. 오케이? 예를 들어 심부름 갈 사람 2명 나와.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 둘은 직책이 같잖아. 같으면은 한마디로 둘의 이름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순열이 아니야. P가 아니고 이 다음에 배우는 C가 컨비네이션이 됩니다. 컨비네이션. 피자 이름이에요. 순서가 있다 또는 이름이 틀리다 이러면은 순열. 순서가 없다 또는 이름이 같다 이러면은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뒤에 컨비네이션은 조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6명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건 이름이 틀린 거기 때문에 2명을 뽑는 거잖아. 이름이 틀린 2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6P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니? 넘어가시면 되고요. 조합감은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표형 8,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라. 1번, 남학생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이웃하면 어떻게 해주지?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나? 이웃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웃해야 되면은 얘네들을 로프로 둘이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이라고 카운트를 하는 거지. 근데 묶을 때 나란히 이렇게 정면을 마주보게 묶는 게 아니고
나란히 서 있게 묶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란히 묶을 때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오케이? A와 B가 쓸 것이냐, B와 A가 쓸 것이냐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 명이 이웃하면요. 세 명이 이웃하고 나란하게 되게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노끈 같은 걸로 밧줄로 묶는다고 생각해. 근데 뭉태기로 묶는 게 아니고 일렬로 되게 묶는 거야. 그래서 세 명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묶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몇 가지? 3팩토리얼까지만큼. 3팩토리얼 6이에요. 6. 3팩은 6. 6가지만큼이 생긴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은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는 거야. 남학생 2명을 묶어버려. 그럼 몇 명이 된다고? 1명이 된다고. 근데 묶는 경우수 몇 가지? 2가지. 2 곱하기 묶어버리고 나면 총 몇 명이 되니? 4명이 되는 거야. 그럼 곱하기 4팩 이렇게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2번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별표 3개 치세요. 2번에다가는 거기 밑에 유형센이라고 있죠. 거기 아래쪽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자,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놔야 한다. 거기 표시 밑줄을 긋든가 표시를 해주세요.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한다. 어떤 두 종류를 나열을 하는데 한 종류가 이웃하지 않게 해달래. 지금 남학생이 2명, 남학생이 2명 있어요. 세모 2명. 여학생은 3명이 있나? 여학생은 3명. 동그라미 여학생이에요. 이렇게.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학생을 먼저 세워. 여학생을 먼저 세우면 여자 3명이니까 몇 가지가 있지? 6가지가 있어. 오케이? 여학생을 먼저 세우면은 3팩토리얼만큼의 가지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자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여학생들을 약간 조금씩 간격을 띄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요 사이사이에다가 남학생들을 넣는 거야. 그럼 요 사이사이에다가 넣으면 남학생들끼리 이웃할 일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란하게 쓸 리가 없잖아. 대신 남학생이 여기 쓰고 남학생 여기 쓰면 여학생 3명끼리 이웃하겠지. 그렇지? 하지만 여학생끼리는 이웃해도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애들이 이웃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걔들 빼고 나머지 애들 먼저 세운 다음에 간격을 벌리게 해가지고 그 틈의 개수를 세는 거야.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죠? 요 4자리 중에서 2자리만 골라서 남학생들을 투입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되네요. 거기다 이제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쪽에서는 몇이지? 확률 쪽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를 써주면은 답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적으면 안 되고 요거를 정해놔야 돼. 요거를 적어놔야 돼. 이런 과정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왜 3팩이지? 여학생들을 먼저 세웠구나. 여기 왜 4팩이지? 4자리 중에서 2자리에다가 남학생을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요 과정을, 이 풀이 과정을 적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답이 몇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산수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 그렇지? 요거만큼은 잘 필기를 해놔야 됩니다. 해설에 있는 거랑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적어놓으세요. 여기 해설에 보면 6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6 곱하기 12. 너네들은 6 곱하기 10이라고 쓰면 안 돼. 오케이? 자, 3팩 곱하기 4팩 이렇게 써야 돼. 자, 3번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이죠. 교대로 선대. 남녀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근데 지금 남학생, 여학생 수가 틀리잖아. 여학생이 더 많잖아. 그러면 방법은 여남, 여 이거밖에 안 된다. 3명이 똑같으면은 이렇게 3명 똑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명 똑같으면 여기 3팩 해주고 여기 3팩을 해준 다음에 요렇게 세우는 거 한 가지, 요렇게 세우는 거 한 가지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준다고. 여기서 남학생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건 그냥 여학생 3명 세워. 3팩. 그 다음에 남학생 들어올 곳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2명이 2자리 들어가면 그냥 2팩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해주셔야 돼. 명수가 같으면은 곱하기 2 해줘. 할 수 있겠니? 밑에 있는 거 똑같으면 돼요. 유제 8번, 8-1번. 축구선수 3명, 야구선수 4명. 똑같은 구조로 돼 있죠.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가 교대로 서는 방법에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제 나중에 숙제로 해보시도록 하고요. 쉽겠죠? 넘어갑니다. 대표형 9 자리가 정해진 수녀의 수. 자, 월드컵의 8개의 문자를 일일이 나눴는데 답을 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는 잘 보면 월드컵을 이루고 있는 이 스펠링들은 알파벳이 다 틀리죠. 그렇죠? 이 순열의 뒷부분 여러 가지 순열 쪽을 가면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영어 단어가 그런 게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와. success S 3개, E, C 뭐 이렇게 같은 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고 여기 있는 건 그냥 이제 샘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와요. 좀 적당히 여러 개 숫자 섞여 있는 게 나와요. 1번 W와 P가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 자, W와 P가 양 끝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WP? PW 두 가지 있다는 거야. 그럼 현재 양 끝에 넣어. 두 가지 곱하기 이제 가운데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6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6획까지. 그래서 2 곱하기 6획이 다. 오케이? 자, 2번 W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W하고 P 사이에 언제나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W하고 P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들 사이에 이제 누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얘는 패키지로 생각을 하는 거야. 묶어버린다고 얘네들. 그래서 묶어버린 다음에 한 개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종류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의 수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자, WP를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두 개를 골라서 넣는 거지. 두 개를 속에 있는 속에다가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 몇 개일까? 몇 개 남았어 이제? 총 몇 개였어? 6개였잖아. 근데 WP 썼어. 8개였지. WP 썼으니까 6개 남았지. 그 6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나열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6개 남았으니 여기를 쓰는 건 6개고 여기 쓰는 건 5개 아니야. 그렇잖아요. 6 곱하기 5가 6P2라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고? 여기까지는 패키지를 묶음의 수, 묶는 경우의 수. 그 말이 알겠지? 곱하기 1에 묶어버리면 몇 개를 취급한다고? 한 개를 취급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제 총 몇 개가 되는 셈이지? 5개가 되는 셈이죠. 5개를 나열하는. 5팩. 할 수 있겠니?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WP 사이 두 개가 온다. 먼저 WP를 배치한다. 두 가지. 6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안에다 넣는다. 6P2가지. 그럼 묶어버리면 이제 한 개가 되는 셈이고 나머지 4개가 있으니까 총 5개를 나열한다. 5팩. 어렵네. 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구경하는 거고 복습을 할 때는 집에 가서 열심히 RPM을 풀어야죠. 자, 21페이지에 대표 유형 10. 적어도 맨날 나오는 거죠.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한다? 반대 경우를 생각한다. 적어도 나오면 반대를 전문용어로 여사건이라고 해요. 여사건. 여는 여집합할 때 여야. 여집합이 뭔지 알지? 집합이 있으면 그거가 속하지 않는 부분이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여사건은 그 반대 경우를 여사건이라고 해요. 자,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그거에 반대되는 여사건을 생각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양쪽 끝에 전부 다 모음의 반대말이 뭐야? 자음이죠. 자음. 너네 영어에서 어떤 게 모음이고 어떤 게 자음인지 알아? 여기서 모음 뭐뭐 있죠? 오하고 이가 있죠. 그래서 2개가 모음이고요. 나머지 4개가 자음이에요. 자, 6개 문자를 순서를 바꿔서 막 나열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전체 경우의 수는 6팩까지 6팩. 우리는 여기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만 남는 거라는 거지. 여기에서 양쪽 끝
끝에 전부 다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세서 넣어주는 거.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고 자음 몇 개인데? 4개잖아. 양쪽 끝에 자음을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앞뒤에 배치를 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4자리가 남았잖아? 4자리에 남은 4개를 나열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양쪽 끝에 전부 다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예요. 이걸 빼주고 나면 뭐가 남아? 둘 다 자음이 아닌 경우만 남을 거 아니야, 그렇지? 둘 다 자음이 아닌 경우가 모음이 하나, 자음 하나, 자음, 모음, 그 다음에 모음 2개. 이게 전부 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무조건 적어도거나 또 무조건 6건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센다고 할 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돼. 요거 적어도 쪽이 경우의 수가 많은가, 6건 쪽이 이제 경우가 많은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경우가 작은 쪽을 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건 3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양쪽도 둘 다 모음, 모음, 자음, 자음 3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전부 다 자음. 요거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세는 게 더 편한 거야. 그러면 그쪽을 먼저 그쪽을 세서 전체에서 빼주는 쪽을 선택하는 거야. 조금 경우가 복잡해지면 둘 다 많은 경우가 있어. 둘 다. 이쪽도 많고 이쪽도 많고. 전체 유형이 한 10가지인데 여기가 4개, 여기가 6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선택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시험에 나와요. 아까 거 선생님 맨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 1, 2, 3, 4, 5 중에서 3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런 건 나와요. 여기는 아까 거랑 뭐가 틀려? 0이 들어있죠. 0. 0이 들어있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0은 맨 앞에 올 수가 없거든. 숫자 배열을 한다고 치면. 자, 5개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4개 숫자를 택해서 4자리를 만들 때 다음을 뭐 할까? 1번 4자리 자연수의 개수. 4자리 자연수니까 앞에다 0이면 안 된다. 앞에가 0이면 4자리가 아니죠.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4 곱하기. 그래서 4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4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0 빼고 4개 곱하기.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지? 5개였는데 하나 썼잖아. 물론 0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그럼 4개밖에 안 나왔죠. 그렇죠? 아무거나 다 두 번째 같은 0이 와도 되니까 전부 다 개수 세주고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2번 짝수의 개수.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짝수 2의 배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 뒤에 짝수가 아니죠. 그럼 맨 뒤에 짝수가 오는 경우는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는 게 있죠. 이거는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따로 세줘야 돼. 왜냐? 여기 메뉴에서 0을 벌써 써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0이 올 일이 없다. 그럼 경우의 수 3자리만 남았잖아. 3자리만 채워주면 되는데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라는 거지. 이 경우는 조금 틀려요. 3자리씩 남았는데 두 경우 전부 다 0이 아직 뽑히지가 않았단 말이야.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2가지 해줘야 된다. 대신 얘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2가 온 경우 여기도 3, 3이고 여기도 3, 3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주는 게 답이 되시겠다. 할 수 있겠니? 밑에 유제 5의 배수. 5의 배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뒤가 5가 되거나 0이 되거나 해야지 5의 배수가 되죠. 그 밑에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처음부터 이제 읊어볼게요.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2의 배수가 되려면 맨 뒤가 짝수면 된다. 3의 배수가 되려면 다 합쳐서
다 자릿수에 있는 숫자들을 다 합친 게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야. 321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6이잖아, 그렇지? 6은 3의 배수죠. 321은 3의 배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릿수를 다 합친 게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된다. 알고 있으면 돼. 예를 들어 여기 밑에서는 6개 숫자 1, 2, 3, 4, 5, 6이 있는데 여기서 3의 배수를 조합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내야 돼. 4개를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드는 거야. 1, 2, 3, 4 더하면 몇이? 1, 2, 3, 4? 1, 2, 3, 4는 더하면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 2, 3, 4 가지고 만드는 수는 어떤 것도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4개를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드는 케이스를 찾아내야 된다. 4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4의 배수가 되지? 합친게 4배수. 합이? 어떻게? 합이 4배수. 합이 4의 배수 아니에요. 그럼 13 자릿수 합이 4잖아. 4의 배수 되나? 안 되죠, 그쵸? 자, 4의 배수는? 뒤에 2개가. 오! 맨 뒤에 2개가 4의 배수는 4의 배수. 왜냐? 100이 4의 배수거든. 100이 4의 배수거든. 그럼 3251에서 여기까지는 3200은 무조건 4의 배수라고. 그럼 뒤에는 51이 4의 배수인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맨 뒤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에는 뭐가 있든 간에 100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5의 배수는 방금 했죠. 맨 뒤가 5이거나 0이거나 6의 배수는 6의 배수. 짝수이면서 더하면. 멋진데? 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릿수가 합해서 다 3의 배수이면서 자릿수 합하면 3의 배수인데 동시에 맨 뒤가 짝수면 6의 배수다 이렇게 판정을 한다고. 이거 우리 전문용어로 배수 판정법이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6의 배수는 3의 배수면서 동시에 짝수. 7의 배수는 7의 배수는 판정법이 없어요. 나눠본다. 나눠본다. 7의 배수 판정법은 이제 옛날에 한참 이제 수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였던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수가 7의 배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냐. 10자리 숫자가 있어 이렇게. 그게 7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냐 이거지. 방법이 없어요. 딱히. 그래서 나눠본다.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 나 구웠는데. 저 구해도 안 될 것 같아. 8의 배수. 8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해? 8의 배수는 맨 뒤에 세 자리만 나눠본다. 자, 8 곱하기 125를 하면 1000이 나와요. 1000. 8 곱하기 125하면 1000이야. 오케이? 1000 위로는 전부 다 3000도 8의 배수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맨 뒤에 세 자리만 나눠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지막 9의 배수. 9의 배수도 판정법이 있어요. 합치면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야. 오, 탱이 다 하는데요. 멋있는데?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 술 먹으면 어떡해. 개 시끄러워. 소리는 내지 말아야지. 아, 그렇지. 수업 시간에 술을 먹다니 참 용감하시네. 좋아? 나 안주 없이 먹으면 속 빼려. 딱 먹었습니다. 그래. 하루 1병. 네. 다시 한번. 자릿수를 다 합쳐서 9의 배수가 되면 그 숫자는 9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배수 판정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나오는 거는 3의 배수, 4의 배수, 그 다음에 5의 배수, 9의 배수 이렇게가 많이 나와. 나머지는 잘 안 나와. 됐죠? 그럼 넘어갑니다. 대표 유형 12. 사전식 배열에서 문자열 찾기. 사전 알지? 사전. 너네 사전 요즘엔 사전을 안 쓰니까. 이 옛날에 두꺼운 종이 사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찾았다고. 그러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쭉 배열이 돼 있어요. 맨 처음에 A부터 시작해가지고 A란 영어 단어는 없으니까 A 넣고 A, B, A, C,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중에서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사전에 쭉 배열이 된다고. 국어 사전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5개 문자 ABCD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ABCDE에서 EDCBA까지 나열할 때 다음에 답하여라. BDCEA는 몇 번째에 오는가? 자, 이거 전체 다 나열하면 전체 몇 개가 나오지? 5개니까 5팩까지가 나오겠죠? 5팩 몇이지? 5팩은 120이에요, 120. 6팩은 720이고. 몇 가지 팩토리얼은 외워놔야 돼. 10 이하의 것들은. 이제 하다 보면 다음에 자연스럽게 외워져. 자, BDCEA는 일단 B로 시작했잖니, 그렇지? 그럼 얘 앞에는 A로 시작한 애들이 다 올 거야. A로 시작한 애들이 다 끝나고 나면 B로 시작한 애가 나올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A로 시작한 애는 몇 가지일까? 4팩까지예요. 4팩. 맨 앞에 A가 있고 뒤에가 맘대로 4명이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4팩까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 4팩은 몇이지? 4, 3, 2, 1, 6, 4, 24네. 24가지가 먼저 있는 거고. B, D, C, E, A. B 다음에 D가 왔네. 원래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B 다음에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되잖아, 그렇지? A가 아니고 D가 왔네. 그러면 B 다음에 A 나온 것도, B 다음에 C가 나온 것도 벌써 다 지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A로 시작하는 게 내 4팩까지가 있어. 그럼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A가 온 건 몇 가지가 있어? 3팩까지가 있죠. B가 나온 다음에 B가 올 수는 없어. B는 썼으니까. C가 나온 거 몇 개? 3팩까지가 있죠. 왜냐면 맨 뒤에 세 자리만 이제 배열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B 다음에 D가 나온 게 출혈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되죠. A. 그렇지? 여기서는 A가 왔어, 안 왔어? 여기서는 A가 C가 왔죠? 그러면 B, D, A가 있는 게 몇 개 있어? 2팩까지 있겠죠. 뒤에 두 자리만 더 나열하면 되니까. B, D, C 이제 나왔네, 그치? 이제 B, D, C 다음에는 원래 뭐가 와야 돼, 이제? A가 와야 돼. 그 다음이 뭐야? B, D, C의 E, A네. 여기 있는 거는 B, D, C, E, A잖아. 요 놈이네, 요 놈은 몇 번째야? 이제 세는 거죠. 2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몇이지? 30 41개가 앞에 나왔어. 얘는 몇 번째야? 42번째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너 틀렸다? 답이랑 어디가 틀렸어? B, D, A 다음에 오는 게 두 가지 아니야? 2팩까지? 두 가지인데 2팩까지 2팩이 4 2팩을 4라 그랬어? 이씨 아까 말해야지. 두 가지네요. 그래서 40까지. 63번째 오는 문자를 봐라. 이번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개수를 세봐. A로 시작하는 거 24가지,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럼 C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가 있겠지? 근데 24가지까지 다 더하면은 뭐 넘어가네, 그치? 60을 넘어가잖아, 63을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멈추는 거야. 그러면 A까지 간 거 24, B까지 간 거 24면 48, 아직 63 안 됐죠, 그쵸? 다시 그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A 나온 거 몇 가지인지 또 세고 이렇게 차근차근 세주면은 63번째 오는 거 맞춰낼 수 있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죠? 재밌겠지? 예. 그래서 맨날 영어로만 문자가 나오니까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한글로 된 거 하나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제 12-1번 6개의 문자 영리은 디귿 리을 미음 기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때 몇 번째 오는지 구하라 하는데 숙제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순열까지 끝내면 다음 주에는 원순열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운 순열 하게 되니까 오늘 한 거 유지 안 푼 거 있으면 복습 잘하고 RPM도 풀어보세요. 여기님 네. 봐봐. 시간에 봅시다. 빠이빠이.